안녕하세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거나 나의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들의 심리적 생존에 필수적인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몇 가지 비유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소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타인의 관심을 의미하는 세련된 표현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칭찬과 찬사, 혹은 부정적인 비난과 분노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관심을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관심과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얻은 외부의 반응을 이용해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 세계를 조절합니다. 마치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타인의 관심은 그들의 기분과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분노, 질투, 증오와 같은 격렬하고 파괴적인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이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이 공급은 그들의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통해 자신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뛰어나고 환상적이며 과장된 존재라는 자기 개념을 유지합니다. 이 자기 개념은 거짓된 자아상, 부풀려진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왜곡된 자기 가치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넘어선 매우 중요한 심리적 조절 기능입니다. 그들은 이 공급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 환경을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의 힘이 아닙니다. 이 공급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의 본질은 현상 유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과대하고 왜곡된 자아 개념을 완벽하게 얼어붙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현실에도 상처받지 않고 꿰뚫리지 않으며 수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급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안정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는 몇 가지 흔한 비유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유들은 개념의 본질을 흐리고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의 연료라는 표현입니다. 연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료를 넣고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도 활동할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이처럼 연료라는 단어는 움직임, 행동, 변화, 노동, 즉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동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피드백을 흡수하는 이유는 변화하거나 노력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관심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완벽해. 그러니 바뀔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어. 즉, 연료라는 비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마치 어떤 위대한 임무나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된 완벽함 속에 안주하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연료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해를 부르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나르시시스트 자석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반복적으로 끌리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자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자석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은 자석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그저 자성이라는 물리적 법칙 때문입니다. 자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르시시스트 자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간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착취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석이라는 비유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그 고리를 끊어낼 힘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선택을 했고 그 관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했던 선택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석이라는 비유는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유는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는 점에서 뱀파이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비유로 느껴집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뱀파이어는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학과 영화 속 뱀파이어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낭만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열정에 휩싸입니다. 몇몇 뱀파이어는 심지어 이타적인 동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유한한 삶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가진 영생의 능력을 나누어 주려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 속에는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고 나은 삶이라는 왜곡된 선의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능력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그들에게 낯선 세계이며 타인의 긍정적인 감정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이나 안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선 활동을 하거나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과시를 통해 더 많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계산된 연극일 뿐입니다. 특히
성인군자의 가면을 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척하는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위선을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뱀파이어의 동기는 왜곡되었을지언정 순수할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행동 뒤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비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로스 로젠버그가 말한 자기사랑 결핍이나 자폐 아동의 내면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나르시시스트의 텅 빈 내면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블랙홀과 같은 비유들은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와 비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나르시시즘과 같이 복잡하고 파괴적인 심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비유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연료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석은 피해자의 힘을 빼앗으며 뱀파이어는 그들에게 낭만적인 환상을 더 씌웁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깊고 긴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